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 맨날 2022년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2023년, 오늘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첫 번째 금요일이네요. 2023년 첫 번째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오전 8시 25분, 입니다. 자, 송구시황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는 분 11로 확인. 소리 들리시는 분 11로 확인 좀 해주세요. 데보라님 11 확인. 나라라토님 11 확인. 자,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밀렸어요. 다시 한번 연준의 긴축 매파적인 발언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 흐름이 눌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종목 수나 이런 것을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상승이랑 보합 종목 수랑 비슷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에 대한 흐름은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제 연초 랠리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1% 정도, S&P 500은 1.16% 정도, 그리고 나스닥 종합은 1.47%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락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락을 한 것 중에서 테슬라와 애플에 대한 하락,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타났어요. 나스닥 메가테크가 단체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1%가 넘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죠. 송관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죠. 12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면서 긴축에 대한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을 50bp, 25bp씩 4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0bp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매파적이라고 하는 블러드 총재에 대한 얘기는 인플레를 낮출 정도로 높은 금리에 근접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차트상 한 5.1%에 대한 인플레 억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연준에서 약간 거짓적인, 그러니까 엄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컸어요. 밑에서 이제 72불 정도에서 74불, 75불 정도까지 엄청나게 변동을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던 그런 시장이고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은 4불 미만으로 깨지면서 추가적인 상당히 급락한 모습을 추가로 보여줬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원유 선물 가격, 천연가스 ETF 가지고 계신 분들 리스크 확인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확인하셔야 되고, 자, 달러 인덱스가 105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금리에 대한 인상 발표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어필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5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전에 비하면 아직은
숨쉴 만한 공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소희님 안녕하세요. 배보라님, 나라라, 아토님, 홍감사님, 소희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 자체도 1275원 정도면은 빨리 1250원이 깨졌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에 대한 환율이면 외국인들에 대한 추가 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추가 외인에 대한 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자,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은 교육주예요. 교육주들에 대한 흐름이 어저께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교육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급격하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교육에 대한 것을 국가가 독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비상교육,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뭐 YBM넷 등등 해서 온라인 교육 테마에 대한 성장, 미소은행님 안녕하세요. 상승력을 상당히 크게 보여줬다. 중국 코로나 확진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칠 것인데, 전체 지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오늘도 전약 후강에 대한 시장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전약 후강. 지금 이틀 연속에 대해서 3일 연속이죠. 밀리긴 했지만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는 모습과 전전일 반도체에 대한 반등, 어저께 카카오와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랑 네이버에 대한 반등, 오늘은 조금 다른 섹터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관만적인 자세로 오늘은 좀 시장을 대응하려고 합니다. 왜?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주 크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주말 동안에 또 어떤 얘기가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이제 현금화를, 특히 이제 외인과 기관, 특히 기관 애들, 금융투자 애들에 대한 매도를 확인하고 조금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에 대한 매도 공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불만이 많아졌어요. 진짜로 시장에 불만이 엄청 많아졌어요.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28일부터 금융투자에서 1조 2천, 1조 5천, 1조 8천, 한 2조 정도 팔았거든요. 2조 좀 넘게 팔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천억 정도 더 나와야 돼요. 7천억.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매도가 나오면 거의 다 나온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투자랑은 좀 다르게 투신에 대한 매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외인에 대한 순매수가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저점을 높인 상황에서 머리를 들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 이제 골든크로스와 배열에 대한 이평선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달라요. 코스닥 시장은 사실 2차 전지 애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포함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형제들이 포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대한 매수 유입이 조금 더 강하게 어필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35분 정도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40만원대로 하락한 LG엔솔 3조원대 매물 쏟아질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2배 뛰었던 주식인데 현재는 좀 빠졌죠. 1인당 2억 넘게 배정받은 직원들은 고민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LG엔솔 좀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소희님.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 35만 2천원에서 63만원 정도까지 찍은 상황이고요. 이전을 보면 59만 8천원으로 시작해서 IPO 된 이후에 쭉 밀렸어요. 밀려서 35만원 정도 수준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등한 이후에 눌렸는데 상장한 지 1년이 되면 우리사주 보호예수가 풀리죠. 우리사주. 그래서 우리사주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물량까지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울 수 있는데 그러면 더더욱 그 여력이 커지지 않을까, 상승열이 저가 매력도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고 단기적인 대응을 할 종목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 너무 높은 데서 갖고 있는데 나 60만원대인데 50만대 후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 종목이 1분기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대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면은 계속 장 끝나고 놀면 뭐하니라든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2차 전지 부분은 IRA 법안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많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향방이 많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조금 대응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너그럽게, 조금은 여유롭게 시장 대응 2차 전지 쪽은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는 메가ICS를 팔았어요. 복도로우님 안녕하세요. 어저께 메가ICS를 매도를 했고 6,700원에 산 것을 7,100원 정도에 커리어우머님 안녕하세요. 좀만 크게 볼게요. 여기서 전전일 종가 베팅처럼 진행했던 종목을 어저께 매도를 7,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코리아나를 들어갔습니다. 코리아나를 진행을 하면서 전일 매수한 것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매도를 하면서 현금화를 진행을 했어요. 현금화를 진행을 했고 이렇게 두 종목 플러스 이제 아시다시피 롱투코리아, 코세스 이 종목들로 무료방에서도 안내를 드리면서 수익을 한 3% 5%씩 수익을 드렸죠.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포착을 해서 조금 쟁겨놓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 어디 갔지? 잠시만요. 다 표시는 안 했는데 지금 11연속이에요. 11연속 수익을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표시 다 안 해서 그래요. 메가ICS, 코리아나, 코세스, 룽투코리아, 리파인, DNC 미디어, 영진약품, 제일약품, KPX, 생명과학 등 해서 수익은 두둑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챙겨드리고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 한해 2023년 시작하고 났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 어려움들이 없진 않죠. 어려움들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자금적인 흐름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테마주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동시효과 시작을 했고요. 거래소 0.35% 하락, 코스닥 1.52%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8.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하고, 이번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정도를 보여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 흐름은 다시 한번 바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에 대한, 그러니까 회복 이상에 대한 수익 기대감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추가적인 성장 동력 잡고 대응하면서 수익 확실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도영 가족분들은 또 한 번 달려요. 그죠? 또 한 번 달려요. 자, 힘차게 달릴 준비 하시고 같이 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시고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힘차게 달리겠다 하시는 분들 문 두드리고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장시작 18분 전이고요. 욕한 거 아니에요. 18분 전이고요.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 변화 무쌍한 부분들 잡고 확실하게 수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좋은 모습,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탄탄한 종목들. 야, 이게 이렇게 가네? 김도영이랑 함께 하니까, 수익이 계속 나네? 이런 모습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힘차게 달려야 하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를 향해서 달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은, 송고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성공 투자의 길 가자.